유현진 가우디 별거 아니다. 아, 나 이게 큰일 났네. 가우디 별거 아니다 거기 들어가 있나요? 별거 아니라고는 얘기 안 했고 네.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한 천재는 아닌 것 같다.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모시기 힘든 분 모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분이 간단히 교수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하시고 MIT에서 건축학, 하버드대 건축 설계를 거쳐 현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님이시고요. 유현준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홍대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강이다. 저분은 반드시 뜬다. 막 이런 분들 계시고 어쩌다 어른 알쓸 신자 차이나는 클래스 양식의 양식 나의 판타지 월간 커넥트 등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방송에서 대중과 소통하시는 교수님이시고 뭐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오늘 유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격하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건축물들, 과거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종교가 만든 건축물들 한번 보면서 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토리니 섬의 이아마을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가져온 건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많지 않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앞에 있었던 지구라트 신전이나 피라미드에 비하면 뭐 그닥 그렇게 대단히 어마어마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규모로 봤을 때나 우리가 보면 피라미드는 엄청 높잖아요. 이게. 높죠. 그러니까 평지에 지어진 거니까 되게 높은 그 돌을 싸서 높은 건물을 만들어서 자기 힘을 과시했다면은 얘네들은 그 정도로 큰 평지에 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언덕 위에다 짓는 거예요. 아예 딴 거 없어요. 건축은 짓기 어려우면은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돌을 그 위에까지 끌고 올라가려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써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저 대리석을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조각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올렸을 때 그 밑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산만큼의 건축물을 높이는 못 만들어도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 위에다 지은 거예요. 근데 저게 되게 재미난 거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나무로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돌로 짓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전 양식을 보시면은 과거에 나무로 지으면 우리나라 건축도 그렇지만 나무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막 있어요. 그 석가래가 뭐 앞에서 뭐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석가래들이. 그거를 돌로 그 모양을 만들어 놓은 형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나무 건축을 하던 스타일인데 디자인은 재료만 돌로 바뀐 것 뿐이고 돌을 나무 모양으로 쪼아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기둥들이 굉장히 또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가 도릭 양식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콜린트 양식이고요. 더 화려하죠. 이렇게 ip사기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저 시기에도 결국에는 더 화려한 쪽으로 갈 거냐? 그 다음은 더 아마 저기 이오니아식일 텐데 더 심플하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 중간 정도 화려한 거, 아주 화려한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시기예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온 거거든요. 이집트 신전 기둥을 보시면은 위에 이파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엔 야자수 같은 거 보고서 나무를 흉내를 내서 그거를 돌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에 와서는 조금 바뀐 거죠. 조금 더 화려해지고 재료가 이집트 신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라운색 돌이잖아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진 아테네에는 대리석이 구하기가 쉬우니까 이제 백색으로 재료만 바뀐 것 뿐이고 거의 대부분 다 그리스의 건축 양식은 이집트에서 왔다고 봐야 돼요. 이집트가 또 애군민수라고 저희 이집트 광민수 소장님도 자주 나오시거든요. 그래요? 네, 애군민수라고 불리는데 만물 이집트설 말씀하시는데 오늘 방송을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역시 이집트다. 시작은 역시 이집트다. 아니 근데 솔직히 엄밀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이집트보다 저는 메소포타미아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가 위다.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애국민수님한테 죄송하지만 그 수메르 문명이 실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보다 한 500년 앞서 있었거든요. 500년. 근데 약간 두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작은 도시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국가라면은 이집트는 처음부터 약간 좀 큰 제국 스케일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문화의 차이가 조금 있고 결국에는 제국이 만들어졌으니까 피라미드 같은 건물이 엄청나게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지구라트 신전이 만들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도시의 규모가 한 5,0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건물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신전을 지었고 대신에 모시는 신들이 좀 다양해요. 그리고 규모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낸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딱 건축물의
사이즈가 부피의 사이즈가 결국에는 그거를 끌어당기는 그래비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0명 정도 되면 50m 높이의 신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되면은 그보다 좀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그게 피라미드를 딱 보면은 그 뭐 기제이 피라미드 같은 거 지어진 그 규모나 스케일을 보면은 아 이게 바운더리가 반경 뭐 몇백 킬로까지 커버가 되는 제국이구나. 만리장성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만리장성과 피라미드가 둘이 스케일이 비슷한 걸 뭘 보고 느끼냐면은 어쨌든 건축물 지은 그 힘든 정도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통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당시에 일단은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농경 사회여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축적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필요한 거는 그 돈을 걷기 위해 세금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퀴가 필요해. 그러니까 마차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문자 체계가 필요해요. 문자 체계가 있어야지 내가 세금을 얼마를 걷었는지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하고 이집트의 공통점이 문자 체계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쓸 수 있는 종이도 있잖아요. 파피루스도 있고 종이도 있고 그리고 바퀴도 당연히 있고 농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제 구조고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만한 면적이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인구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이집트는 나일강 하구에 넓은 땅이 있잖아요. 그 농경지도 엄청 비옥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 거둘 수 있으니까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작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리스는 지형이 이렇게 계곡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반도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뻗듯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사이가 이제 바다가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이 바다로 지역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식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도시의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건 짓지 못하고 대신에 파르테논 신전 규모를 짓는데 얘네들이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바다를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걔네들 유리한 게 뭐냐면 그 아까 보셨던 산토리니 섬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를 갖고서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리스에 만약에 섬이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바다로 진출을 못했을 거라고요. 중간 기착지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노를 저으면서 갈 수 있을 만한 거리,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만한 거리에 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과 반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스 문화와 이 이집트 문화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여기 기둥 보시면은 위에는 좁고 밑에가 넓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동그란 게. 근데 우리나라의 부석사 무량수장 같은 거 보시면은 위에가 좁고 이렇게 가다 배흘림 기둥이라든가 밑에가 다시 좁아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위에가 좁고 밑에가 넓으면은 구조적으로 안정적인데 나무가 사실은 다 밑에가 넓고 위가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라갖고 왔어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나무 기둥으로 부석사에다가 하면은 나무 기둥을 그냥 땅에다 못 놓잖아요. 땅이 젖어 있으니까 밑에다가 돌을 깎아야 되거든. 방수 재료인 돌 위에다가 나무 기둥을 얹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가 넓으면은 돌을 더 큰 걸 깎아야 돼. 아, 돌을 좀 작게 깎아서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넓고 옆에 또 넓잖아요. 그 기둥하고 기둥 사이 지나갈 때 더 좁아지잖아요. 맞아요. 햇빛이 덜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돌도 작게 하고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가나 단면상으로 맨 위에 요만큼이니까 그 힘으로 똑같이 그거보다 더 작아지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만 유지가 되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넓어질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 좋습니다. 그리스 헤로테스 아티쿠스 음악당이라고 해요. 요거 어떠십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건축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에서 저런 원형극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지형적인 게 제일 일단 큰 것 같고요.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지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여기 언덕에 앉아서 들으면 딱 저런 구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 시대가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형극장이 그 민주주의를 저는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최초의 문명이 이집트보다 500년 앞선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 거기에 이제 건축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게 저는 지구라트 신전인데 신전을 이렇게 딱 높이 쌓았어요. 멕시코 이런 데 가면 치친에짜 이런 데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있잖아요. 거기도 다 똑같은 피라미드 같은 모양으로 재단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는 이유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포칼립토. 근데 그 아포칼립토 보면은 그게 어떻게 써였는지를 상상을 해서 이 사람이 만드는데 그런 높은 건물을 짓고 꼭대기에 제사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수천 명의 사람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던 권력도. 사람의 시선도 모으고 밑에 사람이 올려다볼 때 권위가 생겨요. 그 똑같은 케이스가 우리 운동장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신화 말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쳐다보면 그 사람의 권력이 세지고 올려다볼 때 더 그런 힘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권력을 또 가지느냐? 전교 등수권에 드는 애가 상 받으러 올라갈 때. 그쵸. 딱 올라가면은 이제 시선을 쫙 받으면서 대표로. 그 사람이 이제 권위가 좀 생기는 그쵸. 거죠. 근데 저 그리스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스테이지에 서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죠. 그런 권력이 세져요. 근데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대하는 시선이거든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을 내려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시선은 모이나 네. 위치는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 네, 느낌.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아. 더 재밌는 거는 그 스테이지에 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서 연극도 하고 웅변도 그쵸. 하고 자리바꿈이 되는 거예요. 객석과 스테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다도 건축 양식 공간만 보더라도 평등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페리볼라스 이하 산토리니 호텔이래요,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에도 뭔가 있습니까? 제가 저걸 보고서 현대도시가 아름답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어요. 일단은 도시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요. X축은 재료, Y축은 형태. 그러면은 X축이 재료면은 왼쪽이 재료가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재료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Y축은 밑에가 형태가 단순하고 위로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럼 일사분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재료도 복잡하고 형태도 복잡한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이사분면에 가면은 형태는 복잡한데 재료는 단순한 경우. 산토리니 섬이 딱 그거예요. 형태는 복잡한데 재료는 단순한 거. 근데 그럴 때 아름답다고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단순하고 하나는 복잡한 게 유리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형태가 복잡하고 재료가 단순하건가, 네. 재료가 복잡하고 형태가 단순하던가. 형태도 단순하고 재료도 단순한 게 우리나라 아파트. 그러니까 그것도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프랙탈 지수가 한 1.4 정도 된대요. 예. 그래서 프랙탈 지수 1이 완벽한 규칙의 상태고 2가 완벽한 불규칙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얀 종이 위에 우리가 낙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1에서 1.1, 1.1로 올라가요. 규칙성이 점점 깨지면서. 그러다가 새카매지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1.4, 그 중간 어디쯤인 거예요. 적당하게 뭔가 친해져 있는. 적당하게 불규칙해야 돼요. 근데 산토리니 섬이 아름다운 이유는 일단 재료가 단순한 이유는 당시에 물류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밖에 못 써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다 나무로 지을 수밖에 없고 뭐 토스카나 지방 가면 다 벽돌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근데 산토리니 섬에 가면 회벽한 재료밖에 없어요. 화산재로 건물을 짓는 거.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형태는 복잡한 이유는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지형에 맞춰서 형태를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은 지형이 막 복잡한 강북의 산도 불도저를 한번 싹 밀고서 아파트를 똑같이 짓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지형에 복잡한 거에 맞춰서 형태를 복잡한데 재료는 단순한. 그럴 때 아름다운 형태가 나와요, 저렇게. 다 비슷한 재료를다가 만들었는데 네. 지형에 맞추느라고 복잡한 형태가 됐군요. 네. 근데 뭔가 통일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재료상. 그냥 우리가 숲을 보더라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유는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나무가. 맞아요. 근데 이파리 색깔은 다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같은 재료인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나무 가지 색깔도 다 비슷한 브라운 톤이고. 그래서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통일이 되고 형태가 다양한 것들이 아름답다고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일체감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주변 환경이랑 그렇죠. 따로 노는 느낌. 통일감이 좀 있고 그러면서도 변주가 있고. 아, 우리가 너무 음악 좋습니다. 만드는 거랑 똑같아. 음악도 4분의 1박자 그러면 딱딱딱 비트를 넣고 그쵸. 그 위에다가 한 트랙을 또 깔잖아요. 네. 멜로디를 깔고 뭐 그쵸. 이렇게 해서 화음을 넣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복잡해지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안 느끼잖아요. 너무 힘들죠. 듣기가.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그 불규칙성을 스탑하는 거예요. 음악 작곡도 사실은 보면.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람브라 궁전. 일단은 스페인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관광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태리가 아니고 스페인이더라고요. 근데 볼 게 많아요, 정말로. 네, 날씨가 일단 너무 좋고 예. 그리고 거기가 왜 유럽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느낌을 주냐면은 과거에 이슬람의 정복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무어족 침공해가지고 북아프리카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지브롤터에 건너서 스페인 그 반도를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이긴 하지만은 그냥 기존의 유럽의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아람브라 궁전이 전형적으로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궁전인데 이슬람은 사막지대잖아요. 그 사막지대에서 제일 천국 같은 이미지가 어디겠어요? 오아시스. 그렇죠. 물이 많은 곳이 그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람브라 궁전은 가면은 그 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어디는 가면은 딱 분수가 다 있고 그러는데 어디는 비가 내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그런 코트야드가 있고 어디는 물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는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 테마를 만들어서 꾸며놓은 그런 궁전이거든요. 되게 유럽 같지 않죠, 저희는. 아람브라 궁전 실내에도 한번 제가 준비해봤는데 탐 주시면요. 너무 예쁜 거야, 이 실내가. 그래서 저런 거가 천장 같은데 막 장식들이 있잖아요. 예. 약간 아라베스크 문양 같기도 하고. 예. 저거는 유럽의 문양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종류석 같이 이렇게 막 돼 있는 것들, 저런 데코레이션. 저런 거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인도 타지마할 같은 데도 아마 있을 그런 거예요. 느낌이 좀 아마. 있네요. 약간 이슬람 사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 아라베스크 문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슬람은 상징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림도 그리면 안 되고 그리고 조각을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글자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식을. 왜 못하게 되죠? 왜 못해? 그게 우상숭배라고. 약간 신성 모독이 되나? 네. 그런 걸 하면? 거기 왜 십계명에 보면은 그런 뭐 동물이나 이런 거 형태를 따서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 그리는 순간 우상이 돼버리는군요.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기서 보이죠. 네, 어쨌거나 굉장히 좀 아름다운 우리 아람브라 궁전 실내를 또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벨레스 분수라는 건데 건축에서 분수의 역할이 궁금하다. 분수. 사실은 분수가 예.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로마거든요. 로마를 거의 분수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분수는 상수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인류 역사상 도시의 규모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은 첫 번째 도시예요. 근데 인구가 100만 명이 있으려면은 그만큼 마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흐르는 티베르 강은 사실은 그렇게 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양은 특별하게 물이 한강에 많지 않더라도 우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반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좋은 지형이었던 건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그런 지형이 아니니까 물을 한 20-30km 떨어져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토목 기술을 이용해서 아퀴덕트라는 다리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들어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해서 로마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분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공동 물 공급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 물을 사용했던 거군요. 거기 있는 걸. 그래서 약간 곳곳에 우물같이. 네, 그런데 물들이 있고 그래서 목욕탕도 되게 많았잖아요. 로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풍부한 물을 통해서 목욕을 자주 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떨어뜨린 그래서 인구가 100만 명이 된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게 로마 분수대에 가면은 SPQR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세니투스 파퓰러스코 로마노스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정부에서 공짜로 너희한테 준다. 황제가 딱 이렇게 주는 거다. 지금도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 맨홀 뚜껑이 SPQR로 적혀 있어요. 아직까지 수도국이. 그리고 물이 왜 분수하면 이렇게 높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물을 많이 탱커에다가 담고 있어야 되고 물이 풍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수 제일 많은 데가 로마에서 몇십 킬로, 한 20km 정도 떨어지는데 티볼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 막 구두 광고 같은 데 나왔던 건데 막 분수가 한 100개쯤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분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 지역이 물이 풍부한 데라서 그 수압이 되게 세다는 얘기는 물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그렇죠. 그런 게 됐죠. 네, 어쨌거나 굉장히 좀 아름다운 우리 아람브라 궁전 실내를 또 봤습니다. 다음 잠시만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니까 저게 스페인에서 가우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아람브라 궁전의 그 장식하고 비슷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는 유럽의 바로크나 로코코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예. 그런 장식이 저기에는 있거든요. 그게 스페인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가우디 별거 아니다. 나 이게 큰일 났다. 가우디 별거 아니다. 거기 들어가 있나요? 별거 아니라고는 얘기 안 했고 예.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한 천재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천재는 아니다. 뭐 다른 천재가 건축가 역대 건축가에 너무 많다. 이라크로 가서 아마 이건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구라트 계단. 이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이라크의 바그다드 옆에 근처에 있거든요, 저게. 예예. 근데 저 지역이 약간 나무가 풍부하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쓸 수 있는 재료가 뭐겠어요? 진흙밖에 없어요. 강가에 있는 진흙. 그래서 진흙을 구워서 갈대는 있으니까 갈대로 불을 피워가지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쌓아서 저런 건축을 만든 거거든요. 신전 건축을. 그러니까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저렇게 높이 차이를 만든 거잖아요. 그 예. 높이 차이에 의해서 우러러보게 만들어서 권력의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저런 것들 그 평지에 있었던 제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높은 거를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재미난 게 그 성경책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바벨탑을 지을 때 노아의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흩어져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 퍼져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다가 신할 평지에 멈춰서 저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그걸로 역청을 모르타르 삼아서 근데 역청이 노천에서 구할 수 있는 아스팔트예요. 그걸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 지구라트 가보시면은 아래 부분만 약간 거뭇거뭇해요. 그 아스팔트를 발라서. 그 이유가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같은 것들이 범람을 하면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 진흙으로 만든 게 물에 노출되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방수 공사를 한 거예요. 역청으로. 아래쪽만 약간 방수 처리를 한 거군요.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요즘같이. 그래서 그리고 그 창세기 보시면 나오는 재미난 얘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의 혼돈을 통해서 사람을 흐트러뜨렸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역사학자들은 보통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 아카드어, 수메르어 한 3가지 언어였대요. 이게 언어가 혼돈이 돼가지고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건축 도면도 없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통솔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저런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인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면에 흩어져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인구 밀도가 되게 낮죠. 그럼 지역이 방언들이 다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저런 건축물 하나 딱 지으면 마치 지금 우리가 수도권으로 모이듯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사람,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들이 막 섞이죠.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기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언들이 저런 대형 건축물과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섞이면서 초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운 언어의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 언어의 혼란은 신이 저거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해도 아마도 이 지역들이 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네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자료를 보시면은 바벨탑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낮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50m 정도 되는 저거는 지금 위에가 날아간 건데 위에가 날아가. 저거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저거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저희가 몇 층 정도 높이죠? 한 50m니까 한 12층 정도. 12층 정도?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막 해놓고서 아깝다. 신에 닿을 뻔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바벨탑이. 그렇죠. 그러기에는 조금. 근데 안 왔다는. 보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농부였고 바닥에 깔려서 살았잖아요. 집도 다 거의 단층짜리 집이 대부분이고 12층짜리 아마 대한민국의 3일 빌딩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다 기절을 했을 정도로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을 거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나마 북한산, 도봉산이라도 봤잖아요. 근데 저 지역 사람들을 생성을 해보시면은 다 평지잖아요. 다 평지 살다 엄청 보니까. 높게 보였을 때.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였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도 내피셜인데 성경책 보시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이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되게 성스러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이집트에 살 때는 피라미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종교적이건 뭐 권위를 상징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가나안 광야로 갈 때 아무런 평지 아무것도 없는데 시내산 같은 그 산이 피라미드 같은 존재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꼭대기는 못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런 성스러운 공간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도 뭐 마니산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꼭대기에 천단을 만들고 하나님 하늘과 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단을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요로 보면 저는 딱 요 사진에서는 계단. 약간 위압감이 느껴져요. 저런 계단에 의해서 이게 몇백 개의 계단이 쫙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사람과 나하고는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 건축적으로 일단 저게 계단의 개수가 눈금자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회장님은 20층에서 근무하시고 나는 3층에 근무한다. 그러면은 그 층수가 딱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권위의 정량화된 지표처럼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석사도 보면은 계단이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대웅전이 딱 있고. 계단 자체가 일종의 권력을 보여주는 느낌이다. 근데 이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권력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보이지 않게 공간으로 위계를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보다 그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은 벽을 만드는 거였어요. 벽을 만들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도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이 내부 공간과 저 외부 공간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이게 만약에 여기 창문이 뚫려 있는데 창문이 없이 완전히 다 벽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안의 공간이 더 세크릿한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스럽고 구분된 공간이 되는 거죠. 약간 그 진격의 거인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안에는 막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부유층이 또 안쪽에 살고 제일 낮은 분들이 이제 바깥쪽에 살면 밖으로 나면 거인이 있어요. 거인이 막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계 질서가 이게 벽으로 딱 되는 게 이 만화도 굉장히 건축학적으로 잘 활용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공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중요한 공간이라는 거는 역사와 지역을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기원전 8,500년경에 만들어진 괴베클리 테페라는 신전도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두 겹으로 돼 있는 원으로 돼 있고, 뭐 자금성도 보시면은 겹겹이 담장이 쌓여져 있고 안에가 더 중요한 공간이고 다 그렇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도 종교와 관련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네, 거기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 예.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미난 게 그 공간에 가서 보시면은 기둥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예. 기둥이 서 있는데 거기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에 사람 얼굴 같은 게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동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식물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은 우리가 알타미르 동굴 같은 데를 보시면은 막 소들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사람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물을 더 위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괴베클리 테페를 만드는 그 시점이 되면은 건축물을 세울 정도가 되면 인간의 힘이 커진 거죠, 그만큼. 네. 그러면서 사람을 더 크게 그리고 동물을 작게 그려요. 그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동물보다 더 위대하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우리가 컨트롤해서 가축으로 쓰는 거가 되는 거고 식물도 우리보다 더 밑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생기면서 인간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거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집트의 이집트. 벽화를 보시면 예. 왕이나 왕비는 되게 크게 그려놓고 노예들만 작게 그려놓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보이거든요. 예. 저희가 과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냥 오늘 이 건축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하자면 굉장히 많은 건축물과 양식들이 존재했었고 많은 나라에 있었고 이것들이 이 사회의 어떤 권력 구조를 보여주는 장치로서 활용이 된 적이 많이 있다. 네. 그리고 가우디 별게 아니다. 큰일 났네. 가우디 위대하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누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